이석증 치료 후에도 계속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이내 재발할 가능성이 20% 정도이며 유난히 여러 번 자주 재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이어앤썰 임현우입니다. 이석증은 매우 심한 어지럼을 일으키는 질환이지만 동시에 증상에 비해 치료가 잘 되는 병이기도 합니다. 귀가 하는 일에는 소리를 듣는 청각 기능과 머리의 움직임에 맞춰 눈의 위치를 잘 잡아주는 전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석증은 귀 안의 반고리관에 생긴 불순물 때문에 전정 기능이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눈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리고 어지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고리관의 불순물은 귀 안의 이석기관에 있는 이석이 제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반고리관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반고리관에 어떤 위치에 이석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면 한두 번의 치료로 이석증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석증 치료가 잘 되었더라도 치료 이후에 어지럼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치료를 받고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석증 치료 후 지속되는 어지럼을 빨리 줄여주고 재발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이석증 치료 후 5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증 치료 후에도 계속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석증 검사와 치료가 잘 시행되어서 반고리관 안에서 이석이 빠져나오면 불순물로 인한 전정기관 자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럼도 바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석증이 있는 동안 전정기관에 일어난 반복적인 자극이 뇌신경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석증이 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에도 어질어질하면서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한동안 지속됩니다. 이석증이 잘 해결된 상태라면 이런 남아있는 어지러운 느낌은 빠르면 당일, 늦으면 수일 후 사라지게 되므로 치료 당일 멀미나는 느낌이 계속 남아있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석증 치료 후 반고리관으로 이석이 바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이석이 반고리관에서 빠져나와 제자리인 이석기관으로 이동하고 나서 통상 10분 정도면 이석 조각이 원래 위치에 부착되어 자리를 잘 잡습니다. 그러나 이석이 고정되지 않고 떠다니는 상태로 한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자세를 바꾸는 중에 반고리관으로 다시 이석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머리를 숙이거나 돌릴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만 눕거나 숙이면서 이석증이 있던 귀가 땅을 향하는 상태가 되면 떠다니던 이석이 다시 수평고리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석증이 다시 들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 뒤로 누울 때는 이석증이 있던 귀가 하늘 또는 천장을 바라보게 하고 땅을 보게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책상이나 침대에 엎드리면서 이석증이 있던 귀가 바닥을 보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누운 상태에서 고개가 뒤로 크게 제쳐지면 후반고리관으로 다시 이석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당일 눕게 되면 베개를 평소보다 높게 하여 머리가 뒤로 제쳐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 디스크 등의 이유로 베개를 낮게 베고 주무시는 분이라도 치료 당일은 머리가 제쳐지지 않게 고개를 평소보다 숙여지도록 하여 수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세 관련 지시사항은 통상 치료 당일 하루만 지켜도 충분하고 다음 날까지 계속 지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석증이 잘 치료된 경우에도 치료 이후 2-3일 정도는 어질어질한 기분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보통 이런 어지럼은 이석증이 있을 때만큼 심하진 않지만 하루 종일 머리가 무거울 수도 있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크게 아찔한 느낌을 받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치료 후 하루 이틀은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양상의 어지럼에 잔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어지럼이 줄어드는 치료 후 3일 정도 되는 시기에 이석증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빠져나왔던 이석증이 생활 중에 다시 반고리관으로 들어가진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석증은 이미 진단된 상태이므로 비디오 안진 검사 중 이석증과 관련된 검사만 시행하면 됩니다. 남아있는 이석증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면 어지럼 잔존감에 따른 불안감도 크게 줄어들고 평소대로 생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석증 치료도 잘 받고 3일 후 이석증이 없어진 것도 확실히 확인했는데도 여전히 평소처럼 지내기가 어렵다면 이석증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석증이 있을 때 경험했던 심한 어지럼과 공포감으로 인해서 치료 후에도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이석증 경험으로 인해 어지러울까봐 머리를 잘 못 움직이게 되고 목과 어깨에 과도한 긴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육체적 위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저절로 해결되지만 때때로 오래 지속되거나 오히려 점차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석증이 잘 해결되었다면 초기부터 목 운동을 하며 머리를 크게 돌려주고 목 주변 근육, 뒷목, 뒷머리 부위를 꾸준히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 운동 중에 약간씩 어지러운 느낌이 들더라도 이석증은 이미 치료가 된 상태이므로 심한 어지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어질어질한 느낌이 남아있다면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사용을 줄이고 걷기를 반복하면 도움이 됩니다.
먼 곳을 볼 수 있게 트인 공간에서 걷는 운동을 하루 2번 15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중에 생기는 정상적인 평형 감각들이 이석증으로 인해 축적되었던 잘못된 뇌신경 신호들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석증 치료 후 1, 2주 지속되는 경미한 후유증은 보통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지러운 느낌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다면 이석증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석증은 흔한 병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년 이내 재발할 가능성이 20% 정도이며 유난히 여러 번 자주 재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석증이 다시 생길까봐 항상 걱정하는 것은 불안감과 심리적 위축을 불러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므로 이석증 치료 후에는 이석증 재발에 대한 과도한 걱정보다는 평소대로 지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 번쯤 확인해야 할 부분은 비타민 D의 부족 여부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은 이석증 발생 및 재발과 관련하여 확실히 알려진 원인인과 동시에 교정을 통해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요인입니다. 혈중 활성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면 비타민 D를 꾸준히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햇빛이 부족해지는 겨울철부터 초봄까지는 비타민 D가 연중 가장 부족해지고 이석증도 잘 발생하므로 이 시기에는 비타민 D 보충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석증은 심한 어지럼을 일으키지만 어렵지 않게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바로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에 치료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잘 매듭을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발과 후유증 발생을 막기 위한 이석증 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석증뿐만 아니라 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